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6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가족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우리 집에도 어느 날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배신과 두려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번갈아 스며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않도록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분주한 복도에서 선생님 하고 뛰어오던 아이들의 눈빛, 분필가루가 살짝 묻은 칠판 냄새, 종이 울리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가던 발소리까지 제 하루는 작은 생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슈퍼에 들러 아이들이 좋아하던 간식을 하나둘 사곤 했죠. 그 모든 일상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조용히 축복해주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 이른 나이에 이별을 건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아들 재훈이. 저 아이만은 제대로 키우자. 제 마음은 그날 이후 늘 같은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재훈이는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듯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갔고 내 전에는 민정이라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 민정은 쭈뼛거리면서도 밝게 웃으며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죠. 그 말투가 어찌나 진심 같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둘이 결혼하고 함께 살게 된 뒤로 집안에는 잔잔한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장을 보고 저녁에는 TV 앞에 둘러앉아 같은 장면에 동시에 웃었습니다. 아, 이제는 편히 살아도 되겠구나. 그때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작은 균열이 보였습니다. 재훈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현관에서부터 엄마 다녀왔어요 하고 소리가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히 신발만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아, 오늘 회사 어땠니? 라고 물으면 그냥요라는 대답이 전부였죠.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유독 크게 느껴지는 저녁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밝던 표정은 줄어들었고 웃음은 억지로 끌어올린 듯 금방 꺼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민정은 늘 한 발 물러섰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무게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밤 화장실에 가려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낮게 깔린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나도 알아.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 척박한 문장들이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가만히 누웠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물어볼까? 아니야, 혹시 단순한 부부 일이라면 내가 더 어색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불 속에서 내내 뒤척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는 베란다 창틀과 창고를 정리하다가 재훈이 방 서랍을 닫게 됐습니다. 천을 돌리다 걸리는 감촉이 있어 빼보니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습관대로 봉투를 열어 정리하려던 순간 빨간 글씨들이 제 눈을 덮쳤습니다. 연체 독촉 최후 통보. 그 낯익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가슴께를 짓눌렀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서류 더미 밑에서 더 낯선 문서가 나왔습니다.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발급된 생명보험. 저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익자란에는 재훈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가입일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설마 아니야.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봉투를 엎자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신청서 초안이 보였습니다. 서명란에는 분명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창밖의 잎이 흔들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 머리맡 스탠드만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담임하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과제를 베껴냈던 아이였죠. 선생님,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한 번의 예외가 다음번의 규칙이 돼. 너를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잡자.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다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은영아, 너도 지금 바로 잡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앞 의자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번호표에 불이 들어오자 자리로 갔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하게 들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모르는 문서들이 집에서 나왔거든요. 직원은 모니터 앞에서 몇 번 타자를 치고는 출력물을 내밀었습니다.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제가 모르는 자동이체, 낯선 출금, 대출 심사 이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가 허공에서 무게를 더해 손끝을 눌렀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제 것 같지 않을 만큼 얇았습니다. 직원은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요즘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잦습니다. 자세한 확인과 함께 동결 절차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마주친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등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자.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못해. 저녁 재훈이를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된장찌개가 식지 못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재훈아, 엄마한테 할 얘기 없니? 그는 눈을 피하며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보험증권 독촉장 대출 초안. 종이들이 탁자 위로 미끄러지며 서로의 가장자리를 부딪혔습니다. 재훈이는 처음에는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제가 갚아보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일이 꼬이고 투자도 잘못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기보다 마음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리 있었지? 아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도 왜 더 일찍 묻지 못했을까?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믿음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 지금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때 방 문이 살짝 열리고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말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됐어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내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이제 함께 하자. 그날 밤 세 사람은 긴 시간을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이는 회사 구조 조정과 빚, 무모한 만의 시도, 점점 줄어드는 선택지에 대해 더듬더듬 고백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마지막 선택지에 엄마 이름을 올렸니?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긴 문장이 되어 방 안을 메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관할 경찰서와 법무사 사무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접수 창구의 플라스틱 칸막이 너머로 사람들의 사정이 하루 종일 오갔습니다. 법무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체크리스트를 내밀었습니다. 첫째, 명예 도용 의심건 적시 신고. 둘째, 거래 정지 및 인감 재발급. 셋째,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검토. 넷째, 금융 기록 보존 요청. 다섯째, 가족 내 분쟁 조정 절차 사전 상담. 그는 말했습니다. 서류는 사실을 말합니다. 어머님이 지금부터 모으는 모든 기록은 어머님 편이 될 거예요. 서류철을 끼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은영아,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무섭지만 잘하고 있어. 속삭이듯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은행 3곳, 보험사 2곳, 구청 민원실, 주민센터, 신용정보원 조회 창구를 돌았습니다. 각 창구의 번호표는 다른 색이었고 의자 높이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저는 같은 표정을 띠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내 이름과 내 삶을 다시 손에 쥐어야 합니다. 창구에서 만난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중간에 꼭 물 한 모금씩 드세요. 이거 생각보다 체력 싸움이에요. 그 말이 어쩐지 고마웠습니다. 조치가 하나둘 진행되자 재훈이는 벽에 몰린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회복하는 거야. 말로는 안 돼. 민정이는 제 곁에 섰습니다. 오빠, 우리 어머님 지키자. 그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며칠 뒤 새벽 같은 오후가 왔습니다. 해가 중천인데도 집안은 고요했고 공기에는 먼지 냄새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법무사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되었습니다. 당분간 주택에 대한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 버텼다라는 말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 사이 재훈이는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아이는 한층 야위어 있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로 이미 약속을 끝낸 뒤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복도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내 삶을 다시 세워. 그리고 2번 다시 타인의 이름을 내 계획에 끼워 넣지 마. 시간이 흐르며 일상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걷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았습니다. 냄비에 미역을 넣고 국을 끓이는 동안 달력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재산 목록 최신화, 자동이체 점검, 신용정보 조회일 기록, 민정이와 장보기. 작은 칸들이 하루를 다정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민정이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평일 저녁 모처럼 둘이 마트에 갔을 때 과일 코너에서 민정이 말했어요. 어머님, 복숭아 좋아하시죠? 오늘 건 향이 진하네요. 사소한 그 말 속에 수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복숭아로 하자. 그리고 고마워. 민정이는 웃었습니다. 고맙긴요. 우리 같이 잘 살아요. 이제는 여러분께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사였기에 결국 배움으로 돌아가야 마음이 놓입니다.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가
제 과거의 저처럼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면 다음 문장들을 마음속에 붙여 두셨으면 합니다. 첫째, 통장, 카드, 인감, 전자공동인 증서는 본인 손에서만 움직이게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다며 사진을 요청받아도 내가 직접 하겠다고 대답하세요. 가족이라도 절차는 절차입니다. 둘째, 월 1회 내 이름 점검의 날을 만드세요. 은행 앱 또는 창구에서 거래 내역, 자동이체, 대출, 보증, 체크카드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내역은 바로 전화로 문의하고 통화 기록을 메모해 두세요. 작은 기록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셋째, 분기마다 개인 신용 정보를 무료로 조회하세요. 모르는 대출 조회 흔적, 보험 가입 이력, 휴명 계좌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세요. 조회 캡처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면 이후 분쟁 시 시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넷째,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밤을 한번 자고 오세요. 급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은 대개 상대의 사정이지 당신의 사정이 아닙니다. 작은 망설임이 인생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나를 위한 문장들을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가족이라도 제 명의 서류는 집에서 천천히 검토합니다. 오늘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법무사와 상의한 뒤에 연락드릴게요. 입 밖으로 나온 문장은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여섯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동사무소의 복지 상담, 경찰의 생활 안전 상담, 법률구조공단의 기초 상담, 금융감독원 민원실. 출발선이 낯설 뿐 한번 가보면 다음 걸음을 내딛기가 쉬워집니다. 창구는 낯설지만 사람은 낯설지 않습니다. 일곱째, 기록을 남기세요. 통화, 문자, 우편, 방문, 접수증, 접수번호. 만남이 끝나면 그날의 요약을 손으로라도 적어두세요.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은 당신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지? 라는 자책은 해결을 늦출 뿐입니다. 우리는 늘 처음 겪으면서 배웁니다.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게 성인의 학습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온 방식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정이와 동네 복지관을 함께 찾았습니다. 저는 노년 재무 안정 강좌에서 자원 강사로 두어 문장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신뢰는 다릅니다. 사랑은 마음이고 신뢰는 기록과 절차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앞줄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 말 오늘부터 배우려고. 그때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로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지만 서로 배우고 붙잡아주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이제 우리 집은 예전과 다릅니다. 여전히 같은 아파트, 같은 창문, 같은 식탁이지만 우리는 결정할 때 더 많이 상의하고 서류는 각자 읽고 작은 비용도 이유를 말합니다. 부엌의 벽엔 오늘의 확인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수도요금 납부일, 자동이체 날짜, 병원 예약, 그리고 아래에는 큼지막하게 적힌 문장 하나. 도장과 서명은 내 손에서. 가끔 저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봅니다. 내해 전 결혼식 날 꽃길을 나란히 걷던 두 아이의 뒷모습. 그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배우고 그래도 다시 나아간다. 재훈이는 아직 갚아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요즘 제게 잘 지내는지 먼저 묻습니다. 엄마, 병원 가실 때 동행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같이 가자. 믿음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민정이는 오늘도 부엌에서 작은 소리를 냅니다. 칼을 도마에 내려놓는 소리, 찌개가 보글거리며 내는 소리, 접시를 포개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 하루를 다시 채워줍니다. 저는 말합니다. 민정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 하자. 민정이는 웃습니다. 좋죠, 어머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먼 얘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균열은 늘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문틈의 대화, 낯선 우편, 익숙하지 않은 글의 알림 하나. 그 작은 신호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설마와 괜찮겠지는 평온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때로 우리를 가장 멀리 데려갑니다. 반대로 확인하자는 짧고 단단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우리는 다시 우리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이름의 주인이다. 그 문장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중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계속되되 신뢰는 절차로 확인하는 것. 저는 이제 그 균형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끝난 뒤 마음 한쪽이 불안하다면 오늘 안에 작은 확인 하나를 해보세요. 자동이체 내역 점검, 신용정보 조회, 인감 보관 장소 확인,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나, 오늘부터 내 서류는 내가 직접 볼 거야 라고 말해보기. 아주 작은 행동이 아주 큰 내일을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과 재정 대화를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대화, 스크립트와 체크리스트를 나누어 드릴 겸 우리 모두 서로에게 기대되면서도 각자의 이름을 지키는 삶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도장과 서명은 내 손에서